이 영상을 보시는 분보다 먼저 결혼을 하고 아이들까지 낳아 가정을 꾸린 결혼 선배, 언니의 마음으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부가 되는 첫 시작인 만큼 결혼식 준비 비용은 간소화하며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도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항상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은 하지 말까? 이 기준은 지금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마음인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욕구인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욕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결혼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웨딩 촬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웨딩 촬영보다는 결혼식 사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웨딩 촬영은 하지 않았어요. 웨딩 사진을 벽에 걸어 놓을 수는 있지만 이사를 가거나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면 웨딩 사진보다는 아이들 사진이 벽에 더 많이 걸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웨딩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집에 걸린 사진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생각의 차이지만 가장 중요한 날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가장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웨딩 촬영은 과감히 패스하였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예물 예단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물 예단은 양가 부모님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 두 부부의 생각만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행히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예물 예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저희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은 돈과 신랑이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비용을 보탰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예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앞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만 챙기기보다는 두 부부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 반지를 하게 되면 보통 다이아몬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게는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결혼 반지의 의미를 두었지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두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고 계시죠? 나중에 팔고 싶어도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또 아기를 낳게 되면 반지, 귀걸이는 거의 하지를 못해요. 아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귀금속은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신랑과 저는 각각 결혼 전에 사용하고 있던 물품들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신혼집에서 사용을 했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사용을 하던 서랍장을 가지고 오고 신랑은 자취할 때 사용하던 TV와 서랍, 청소기 등을 가지고 왔어요. 서랍의 경우에는 리폼이 필요해서 페인트로 깔끔하게 칠해주어 신혼집에 어울리게 바꾸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각자 사용하던 것 중에 없는 제품을 혼수로 구매하였습니다. 혼수 중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침대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를 처분해야 했거든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질 뻔한 일이 발생하고 다음날 바로 침대를 처리했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깔고 잘 수 있는 매트로 바꾸었어요.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 부부라면 침대는 고민해보세요. 아기 때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시기에 침대에서 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때마다 아이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침대에서 뛰지 않도록 훈육이 필요하지만 아이에게 한번 이야기한다고 잘 듣는다면 아이가 아니겠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고는 한순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높은 침대가 아닌 저상형 침대로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높은 침대는 고민해보세요. 혼수로 비싼 품목 중에 하나가 TV입니다. 저희 집은 벽걸이 TV는 아니고 TV장 위에 올려놓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어딘가를 붙잡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TV를 자꾸 흔드는지 결국 TV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남자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물건을 던지다가 TV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신혼 때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TV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그때 좋은 제품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단과 예물, 외등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 준비가 남들보다 많이 간소화되었어요. 그때 시간을 들여 주말마다 저희 신혼집에 와서 셀프 인테리어 하였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는 벽에 있는 몰딩, 페인트 칠, 싱크대 시트지 붙이기, 전등 교체 등 다양한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신랑의 손재주가 좋아서 전등 교체나 스위치 교체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함께 인테리어를 하였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어요. 같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배우자의 또 다른 모습도 볼 수 있는 기회와 서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라도 신혼집에서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살 생각이 있다면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쁜 인테리어는 고민해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벽지에는 낙서가 생깁니다. 예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저희 집도 벽에 낙서가 있습니다. 물론 안 된다고 훈육을 하였죠. 제가 보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잠깐 뒤돌아본 사이에 쓱 낙서를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쳐다보면 후다다 도망가는 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싼 벽지가 아니었고 아이들이 크면 이사를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벽지가 지저분해지다는 것에 대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 벽에 낙서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벽에 칠판을 붙여줘서 마음껏 낙서를 하게 해주었답니다. 자석 칠판이어서 자석 퍼즐도 붙여보고 나뭇잎도 붙여보면서 벽을 많이 활용했답니다. 예쁜 집 인테리어였다면 이렇게 벽에 칠판을 붙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 인테리어만 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벽보를 많이 붙여놓아요. 예쁜 인테리어가 벽보로 알록달록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결혼할 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결혼식은 부부의 미래를 함께한다는 약속이에요. 결혼식만을 위한 결혼을 할 것인지 우리 두 부부의 미래를 위한 결혼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인지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랍니다. 행복한 결혼 준비 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